저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젊은 선수들을 많이 뽑으려고 했고요. 선수가 왜 비교 대상인 마이클 트라웃인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시즌이어서 저는 이 선수를 4위에 뒀습니다. 워낙 이렇게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커리어 전체적으로 쌓아놓은 게 워낙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를 탑5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었고요. 그렇죠. 이 선수는 단순히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니라 선수의 플레이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선수를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형의 전문성에 의심을 할 뻔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익스에 이어서 중견수 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견수는 역시나 외야 센터라인답게 또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포지션인데 커리어에서 수비 이닝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젊은 선수들을 많이 뽑으려고 했고요. 해리스 미박 안 해요. 바로 예측하셨듯이 5위는 마이클 해리스 2세입니다. 네, 저도 똑같습니다. 마이클 해리스 2세가 2022 시즌 데뷔하자마자 신인왕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 다소 부상이 있었지만 시즌 막판까지 타격감을 끌어올리면서 3할에 가까운 타율 기록했고 20개 가까이 홈런을 치는 선수고 도루도 잘하고 수비가 지금 애틀랜타에서 앤드루 존스에 이어서 가장 안정된 중견수 수비를 볼 수 있는 선수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공수주를 겸비한 새로운 중견수라고 생각해서 마이클 해리스 2세를 5위로 놨습니다. 스타 군단 애틀랜타에 있기 때문에 돋보이지 않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2022년에 이제 신인왕을 수상을 했고 작년에도 2년차 징크스 없이 성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특히 이 선수가 첫 해에 자완 상대로 했을 때 타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작년에는 자완 상대 타율이 3할 1리였습니다. 아, 맞아요. 이건 베테랑 또 바꾸기가 힘든 기록인데 이거를 또 바꿨더라고요. 또 공격과 수비 줄에서 다 플러스 레벨에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작년 디비전 시리즈 2차전 이희영 위원이 오랫동안 잔상을 남아있는 그 수비 카스티아노스의 타구를 붙잡고 곧바로 더블 플레이를 노리는 그 판단력 그리고 경기 끝나고 마지막에 인터뷰가 그 타구를 잡기 위해서 난 뭐든지 하려고 했다. 완벽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선수 외에는 5위가 다른 선수 생각이 안 났고 이런 선수를 8년 7천 2백만 달러에 묶어둔 애틀랜타가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애틀랜타는 사기적인 계약이 많죠. 올해 연봉이 이 선수가 500만 달러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데뷔 이후에 2년 동안 승리 기여도가 8.7인데 메이저리그 중견수 가운데 또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중견수의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는 해리스고요. 이대로 성적 유지하면 이제 점점 순위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제 4위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입니다. 똑같은데요? 예, 불안합니다. 오랜만에 불안해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정말 동물적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러면서 별명이 라 판테라, 펜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즌 또 파워 포텐셜까지 폭발을 시키면서 38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어요. 그 전까지 도하 홈런수가 36개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도루도 잘하는 선수고 지난 시즌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이 됐고 파이삭스 역대 30홈런 20도루 시즌을 만들어낸 게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두 번째더라고요. 첫 번째는 2001년에 메글리 오도네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마크 데로사가 이 선수의 타격폼을 좀 분석한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은 레그킥을 줄이고 뒷다리를 고정하면서 상체가 무너지지 않고 또 파워를 온전히 더 이제 실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 선수의 포심 장타율이 2022년에 4할 4푼 6리였는데 작년에 6할 9푼 1, 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리그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었고요. 9월에 이 선수가 성적이 좀 떨어진 게 아쉬웠지만은 이 선수가 왜 비교 대상인 마이클 트라웃인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시즌이어서 저는 이 선수를 4위에 뒀습니다. 가끔 성의 없는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런 점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까지 고쳐지게 되면 더욱 더 뛰어난 중견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위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디 벨린저입니다. 똑같네요. 다 똑같은데 이거. 아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나는 코디 벨린저가 이 중견수 부분에서는 저한테 해심의 한 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선수가 중견수 수비 이닝이 3,600이닝이 넘지만은 이 선수를 전문 중견수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중견수도 보고 골드글러브는 우익수로 받았고 또 1루수도 보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중견수에 넣을지 말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신인왕과 또 MVP를 수상한 선수이기도 하고 중견수로서 수위가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잡아야 될 타구들은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워낙에 좀 빠르게 비상하고 또 빠르게 추락하고 커리어의 굴곡이 굉장히 심한 선수라서 응원을 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커리어나 중견수로서 보여준 모습이나 3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이렇게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커리어 전체적으로 쌓아놓은 게 워낙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를 탑5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었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커리어가 많이 쌓이지 않은 해리스나 로버트 같은 경우에는 벨린저를 제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벨린저가 해서 안 되지. 벨린저를 3위에 놨고, 벨린저가 그리고 현역 중견수들 가운데 승리 기여도도 5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나름 누적도 잘 쌓아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벨린저를 3위에 뒀고, 2위는 역시 이렇게 되면 뭐 다 일치하는 거죠. 네, 훌리오 로드리게스입니다. 그렇죠. 네.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데뷔 이후에 지금 중견수 승리 기여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에는 또 홈런도 많이 늘었고 팀의 중심 타자로서 리더십까지 어린 나이에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건 제2의 켄 그리피 주니어로 확실하게 떠오르고 있는 훌리오 로드리게스예요. 저는 지금까지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좀 누적을 많이 중시를 했었는데 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좀 깨트리는 선수였었고, 충분히 제이로드는 기존 틀을 깨트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타격과 수비 주루 득점 가치에서 모두 상위 10%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16년 이후에 스태캐스트가 측정을 하고 있는 지표인데 딱 한 명이 더 있었대요. 무키 베츠. 무키 베츠와 더불어서 주루, 타격, 수비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리그 상위권 10% 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지. 그리고 지난 2년간 레퍼런스 팬그래프 모두 중견수 승리 기여도가 1위였었고, 이 선수는 단순히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니라 선수의 플레이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선수를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에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1위는 현재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죠. 마이크 트라우스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위는 무조건 적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나는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형이 만약에 트라우스 1위로 두지 않았다, 형이 전문성에 의심을 할 뻔했어. 아무리 최근에 트라우시 부상 때문에 풀타임 시즌을 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서야 그냥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 거고, MLB 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는 2024 시즌 기준이라면 트라우시 1위가 아닐 수가 있는데, 저희는 2024년의 시점에서 중견수의 커리어와 모든 걸 다 감안을 하다 보니까는 현역 1위에서 트라우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선수라고 봤었고요. 트라우스 저희 기준에서 1위라고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작년부터 메이저리그 보신 분들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트라우스는 부동 1위라고 보셔야 되죠. 트라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을 것 너무 같아요. 잘했어. 네. 네. 트라웃도 중견수로서 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긴 맞아요. 할 것 네. 같거든요. 얼마나 더 중견수로 뛸지를 지켜봐야 되는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코디 벨린저 고민했던 이유가 브랜든 니모 때문이었어요. 아, 저도 브랜든 니모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든 니모가 중견수로서 굉장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벨린저를 넣었는데 이 선수를 뺀다? 이게 맞는 거지에서 좀 딜레마가 컸습니다. 저는. 브랜든 니모가 파워도 갖춘 1번 타자고 선구안도 좋고, 그쵸. 하지만 좀 잔부상이 많고 중견수 수비가 좀 떨어지는 선수다 보니까 순위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는 세이버 지표가 굉장히 훌륭한데 반해서 플렉스 스탯에서 임팩트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건 공감을 하지만은 제가 책정한 순위에는 넣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운의 중견수 바이런 벅스턴. 아, 부상만 아니었다면, 그놈의 부상만 아니었다면은 벅스턴은 탑 3 안에 들어가야죠. 바이런 벅스턴이 올 시즌 다시 중견수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는데 하지. 건강을 생각하면은 최대한 중견수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수비 범위가 줄어들더라도 벅스턴은 건강을 우선시해야 되는 선수이지 지금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고요. 세드릭 멀린스도 맞아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세드릭 멀린스가 2021년 커리어 하이 찍은 이후부터는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반짝이었어요. 네. 케빈 키어마이어도 리그 맞아요. 최고의 중견수 네. 수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중견수가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공격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키어마이어는 또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견수 순위 뽑을 때 수비 비중이 90%였으면 키어마이어 1등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중견수 탑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는 당연히 트라우스일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 4, 3, 2, 1이 다 똑같은 바람에 저희가 좀 다른 순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